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호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안녕하세요. 중국어 시험 전문 강사 최명진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학습할 교재는요. 해커스 HSKK 고급 5일 만에 딸 수 있다. 바로 이 교재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 자체가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일부분 스텝별 전략 익히기 부분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교재의 구성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교재 맨 앞부분에 보시면요. 출제 유형과 시험 진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별 전략되어 있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문제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학습되어 있습니다. 매 유형별로 여러분의 실력을 다져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실전 테스트와 부분 마무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5회 분량의 실전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전 최종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여러분 뒤에 보면요.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모범 답변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HSK 6급을 강의하면서는 학생들에게 해석지를 좀 멀리하라고 했어요. 직접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HSKK 시험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이 답변과 해석이 여러분의 좀 시간을 절약해주고 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좀 많은 복습과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구성을 한번 봐봐요. 딱 봐도 뭐예요? 이 한 권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를 해도 HSKK 고급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자신감도 함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HSKK의 급수 구성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HSKK는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죠. 우리가 지금 응시하고자 하는 게 바로 HSKK 고급입니다. HSK 등급으로 보면요, 바로 그렇죠. HSK 5급, 6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HSKK 고급에 합격한 응시자는 뭐래요? 중국어로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자신의 견해를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어려운 거죠. 바로 이 한 권, 이 교재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그곳까지 끌어올려야 해요, 여러분. 그 하단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 3,000개의 상용 어휘를 마스터한 응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0개 어휘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HSK 5급까지 준비를 했다, 5급을 통과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익히고 있는 어휘의 개수가 총 몇 개죠? 5급까지 요하는 어휘의 개수는 2,500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험을 다 마쳤어요. 그 뒤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5급의 어휘는 총 몇 개가 될까요? 정말 많으면 2,000개가 아닐까요? 보통 1,500개에서 2,000개, 그 정도도 적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2,000개라고 따졌을 때도 여러분 3,000개잖아요. 아직 1,000개가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6급 어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급 어휘 또한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500개입니다. 그럼 이 어휘를 다 알아야 된다? 아니요. 그 중에서 더 상용 어휘들만 알아도 시험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6급에서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 그렇죠? 이 정도의 이 단어량만 조금만 더 보충해 준다면 시험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급까지의 실력 가지고는 조금 시험을 준비하기 어렵다. 좀 더 공부를 해야 통과할 수 있다라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6급을 준비하고 있다 혹은 6급을 준비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구성 및 시험 시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HSKK 이 고급 시험은요. 바로 1부분, 2부분, 3부분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3개의 부분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진행에 앞서서 응시자 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름, 국적, 수험번호를 묻고 답하는 부분인데요. 질문 자체도 여러분 빠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천천히 차분차분 또박또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바로 채점자에게 남기는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1부분은요. 듣고 나의 말로 다시 설명하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 답변 준비 시간이 없어요. 듣고 나서 바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렇게 총 3개의 문제 약 8분이 소요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 책에는요. 만능 템플릿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럼 답변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2부분하고 3부분은요. 답변 준비 시간이 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10분이라는 답변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부터 뭐도 돼요. 메모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1부분은 여러분 메모장이 활성화되잖아요. 메모장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왜? 듣고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제 쓰겠어요?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 3부분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의 답변을 얼만큼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답변 시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총 10분이라 그랬죠. 2부분과 3부분을 같이 준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나눠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낭독 부분에 조금 자신이 있어서 그 부분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고 나머지를 다 질문에 대답하기 부분에 쓴다라고 한다면 낭독하기에 한 2분 정도 쓰고요. 그 다음 질문 대답에 4분, 4분씩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준비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저는 임기응변 능력이 좀 뛰어나서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는 잘할 수 있는데 앞에 낭독 부분이 조금 어려워라고 하신다면 낭독 부분에 4분에서 많으면 5분까지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뒤에 질문 답변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3분, 3분 아니면 그렇죠? 2분 30초, 2분 30초 이렇게 나눠 쓰셔도 돼요. 이 시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변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낭독하기 한 문제, 그 다음 3부분에서는 질문에 대답하기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익혀진다면 충분히 조금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구성과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 합격 기준 볼게요. 자, HSKK 고급 성적표에는요, 부분별 성적 없어요, 여러분. 부분별 성적 없이 총점으로만 기재됩니다. 총점이 여러분 100점이에요. 그쵸? 만점 100점입니다. 합격 점수는 60점이에요. 그쵸?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 성적표, 이 부분에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점수가 꼭 기록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학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부분부터 같이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자, 1부분은요. 듣고 나의 말로 다시 설명하기 부분이었죠. 그렇죠. 바로 스텝별 전략 익히기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분은요. 이야기 지문, 의견 주장 지문, 설명 지문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 있어요? 그쵸. 부분별로의 마무리 테스트가 들어간다 했죠. 바로 실전 감각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지문의 유형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의견 주장 지문과 설명 지문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1부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프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부분 듣고 나의 말로 다시 설명하기는요. 40에서 50초 길이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의 내용을 기억해서 나의 말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은 대략적으로 1분 10초에서 1분 20초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부분의 문제수는 총 3개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답변 준비 시간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들은 내용을 바로 다시 나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문제당 답변 시간은요. 1분 10초에서 20초라고 해놨지만 사실상은요. 음성 길이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주요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게 뭐다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음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언급했는지 결국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중간 부분이 빠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내용, 불필요한 내용 첨가하면 된다, 안 된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회화 시험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발음 및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발음이 어떠한지, 성조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주요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자, 출제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 지문, 의견 주장 지문, 그리고 설명 지문 이렇게 3가지로 그쵸? 나눠 놓았죠. 자, 이 중에서도 뭐하다? 그렇죠. 의견 주장 지문과 설명 지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순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뭐가 주어져요? 그렇죠? 디렉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现在开始第1到3题，每题你会听到一段话，请在低声后复述这段话。现在开始第1题. 여러분 이렇게 디렉션이 나오고 나서는요.
준비 시간 없이, 여러분 준비 시간 없다고요? 바로 1번 지문이 음성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요. 자, 어떻게 된다? 1번 문제가 대략 40초에서 50초, 그쵸?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분 10초에서 20초, 물론 음성 길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했습니다. 1번이 끝나면 바로 2번 문제 음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답변 시간, 그 다음 바로 3번 문제, 그 다음 바로 3번 답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1부분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스텝 1입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을 기억하면서 듣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1번이요. 주어, 수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억을 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관형어, 부사어, 보어 이런 성분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꾸밈 성분들이에요. 문장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문장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중심어 성분들입니다. 이 중심어 성분들, 주어의 중심어, 수어의 중심어, 목적어의 중심어 내용은 반드시 좀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一到秋天会有很多树叶飘落下来，这让他头疼不已. 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남기자고요? 그렇죠. 문장의 중심이 되는 성분만 우선 남겨서 기억해서 말을 하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一到秋天 우선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시점 나와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가을이 되면요. 뭐 하다? 많은 나뭇잎이 수로 나와야겠죠. 飘落에 떨어지죠. 이것이요. 让他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한대요? 头疼不已입니다. 두통이 끊이지를 않게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심어가 뭐라고요? 그쵸? 가을이란 시점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가 머리가 아프다. 이 중심 내용만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 핵심 내용이 바로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그가 머리가 아프다. 이 내용만 기억해서 복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어, 관형어, 부사어 같은 꾸며주는 말은 뭐하자? 쉬운 말로 기억을 하자. 자, 예시로 보면요. 자, 这时老和尚走了过来语重心长地说 자, 딱 봐도요. 그쵸? 사자성어인 위중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성어가 나오면 쉬운 말로 기억을 하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요. 이 성어를 알고 있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휘력이 이만큼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껏 발휘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르거나 혹은 아는데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럼 앞뒤 맥락을 통해서 빠르게 쉬운 부분으로 그쵸? 바꿔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중심장 무슨 뜻이에요? 의미심장하게 말하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조언이나 권고나 그쵸?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말이 뭐하대요? 중하대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그 다음에 신, 마음이 뭐하대요? 장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단순 길다가 아니라 신장, 깊을 심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말로니까 진심 어린 말로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말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위중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표현하면요. 스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认真的, 그렇죠? 진지하게 또 다说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예시문으로 넘어갑니다. 到了第二天他不禁傻眼了. 자,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不禁傻眼了. 만약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자? 쉬운 말로 빠르게 바꿔서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不禁傻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不禁하면 금치 못하다, 참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傻眼이라는 표현은 뭐예요?傻라는 건 뭐예요? 멍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멍해진 거죠. 놀라 휘둥그레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깜짝 놀라다, 很吃惊, 그죠? 이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세 번째로요.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서 잘 기억이 난다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빠르게 뭐 하자고요? 대략적인 수량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은 내용이 이래요. 자, 院子里有15棵银杏树라고 나와 있어요. 15그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좀 어떻게 바꾸라고요? 그냥 10여 그루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자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음성에서 언급되는 화제를 기억하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화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음성에서 화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요. 반드시 뭐 하자? 등장인물이나 등장하는 동물들을 반드시 기억하자.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할 때 제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화제나 등장인물, 등장동물들은요. 주로 어디에 나온다? 음성의 도입부나 마지막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듣고 기억해서
본인이 그죠?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부분은 어떻게 하자고요? 핵심 내용을 기억하면서 듣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주어스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기억하면서 듣자. 두 번째,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은 어떻게 하자? 좀 쉬운 말로 바꿔서 기억하자. 세 번째, 구체적인 수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 대략적인 수량으로 바꿔서 표현해도 무방하다. 맨 마지막, 음성에서 언급되는 화제를 반드시 기억하자. 화제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도입부나 마지막 부분에 많이 언급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서 자, 그럼 다 같이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도입부와 중간 부분과 마무리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有个小和尚每天都要打扫院子，院子里有15棵银杏树，一到秋天会有很多树叶飘落下来，这让他头疼不已。有一天，他想到了一个好办法。早上，他使劲摇了院子里所有的树，试着把树叶都摇下来。他以为这样明天就不用扫树叶了。到了第二天，他来到院子一看，不禁傻眼了，地上依然堆满了树叶。这时，老和尚走了过来，语重心长地说：“不管你今天多么努力摇树，明天树叶还是会飘下来的。很多事情无法提前，活在当下才是最真实的人生态度。”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때요? 지문을 보면서 들으니까 내용이 쉽게 잘 들리나요? 그렇죠. 분명히 지문을 보면서 들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지문이 주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그럼 이걸로 어떻게 답변을 진행해야 될까? 같이 도입부, 중간 부분, 마무리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능 템플릿 바로 같이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다. 그럼 이 지문에서 주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어디에 나와 있을 거다? 그렇죠.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하다? 등장인물이나 그렇죠. 등장동물들은 다 어디에 나온다? 일반적으로 도입부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문장 맨 마지막에서 등장하고요. 주요 인물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쵸, 앞에서 등장했었죠. 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호주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자, 두 번째는요. 반전 유머 이야기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 유머 이야기 지문은요. 우화, 옛날 이야기, 일상생활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예요? 반전이나, 그죠? 유머러스한,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 지문을 나타내는데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반전이나 유머러스한 내용은 바로 어디에 나온다? 이야기의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 하고요. 또 그 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뭐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해 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예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들을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을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반드시 기억하고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똑같이 체크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有对夫妇最大的愿望就是到各个地方游玩。为了实现这个愿望，他们省吃俭用，终于积攒到了一笔费用。他们购买了一些廉价的面包，坐上轮船出发了。他俩住最差的房间，饿了就吃面包，渴了就喝轮船上看起来最便宜的饮料。过了几天，目的地到了，他俩去结账时，对职员说，他们只喝了一点饮料，应该没有花很多钱。职员惊讶地告诉他们，不用付钱，因为船上的餐食都是免费的。 여러분 다 체크하셨나요? 이번 이야기는요. 그렇죠.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요. 여행을 하면서 그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전 유머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반전이요. 그 유머러스한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거죠. 마지막을 보니까요. 자, 职员惊讶地告诉他们不用付钱，因为船上的餐食都是免费的. 여러분 딱 내용 들었어요? 그들에게 말하죠.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배에서의 모든 음식들은 다 뭐하다? 무료다. 그럼 여기서 딱 떠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부들은 원래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반전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세하게 그쵸 지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그렇죠. 반드시 이 지문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필수 어휘들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实现愿望, 그죠? 소망을 이루다, 소원을 이루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요. 省吃俭用, 뭐예요? 아껴 먹고 아껴 쓰다.
뭐요? 매우 아끼는 거죠. 매우 절약하는 거죠. 충분히 한 글자 한 글자 충분히 떼면 여러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终于 마침내 뭐뭐 해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뭐뭐 했다. 결국에는 뭐뭐 해냈다요. 자, 既然到了 되는데 既는 뭐예요? 쌓는 거죠. 짜는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모았다라는 거죠. 마침내 모았다. 终于 既然到了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费用 여러분 비 외워두셔야겠죠. 돈이요. 한 몫의 돈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요. 购买 자, 뭘 구매한대요? 뭘 산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익혀두셔야 돼요. 廉价 잘 들어야 돼요. 廉价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저렴하다에서 띠리엔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렴의 그 렴자예요. 그래서 염가 판매한다면 뭐예요? 그죠? 싸게 파는 거죠. 렌지아 하면 값이 저렴한 거예요. 가격이 싸다라는 표현입니다. 괜찮을까요? 价格低廉을 줄여가지고 렌지아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빵을 구매하다. 이 표현 꼭 익혀두시라고요. 그럼 밑에 가면요. 坐上 뭘 타고 간대요? 룬추안입니다. 배죠. 배를 타고 출발하다.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 먼저 앞에 등장하죠. 수단 나오고 그 뒤에 중심 동작 나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다. 그럼 밑으로 갑니다. 찡이하다. 그죠? 그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우스라는 동사는요. 뒤에 이중 목적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 절대 생략 못한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무용후钱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 표현들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내용에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쵸 템플릿으로 하나하나씩 도입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뭐였어요? 한 부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부부 한 쌍을 나타낼 때 뭐 쓸 수 있어요? 또에 쓸 수 있잖아요. 이 또이夫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템플릿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刚才我听到的是关于一对夫妇的文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만능 템플릿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요, 여러분. 자, 중간 부분 처음 서술할 때 그렇죠. 下面我来复述具体内容 하면서 그쵸 핵심 내용이 이어지면 된다 했습니다. 내용은 원문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도에 자, 부부 나왔어요. 한 부부,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반드시 언급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뭐예요? 愿望, 소망이네요. 바로 뭐였대요? 到各个地方游玩. 바로 각 지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결국엔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어요. 한 쌍의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요. 소원은 바로 뭐다?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줄여줘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为了实现这个愿望,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겠죠. 뭐에 대해요? 省吃俭用, 반드시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외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들었어요. 쉽게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모를 경우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앞뒤 내용이요. 뒤에 내용을 듣고 그들의 충분히 이 행동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省吃俭用 꼭 외워달라고요. 아껴 먹고 아껴 썼대요. 그 표현을 여러분 봐요.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他们过的 그들이 어떻게 보냈다고요? 非常节省입니다. 굉장히 절약했다고요.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면 돼요.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 쉽게 바꿔주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요, 여러분. 계속 갑니다. 终于 마침내 뭐이다? 既然到了, 既然 모으다라는 거잖아요. 이 리费用, 한 몫의 비용을, 한 몫의 돈을 모았대요. 여행 갈 돈을 모은 거죠. 자, 他们 그들은요, 购买了 뭘 샀대요? 一些廉价的面包입니다. 여러분, 廉价 우리 아까 어휘에서 봤어요. 뭐라고요? 염가. 리엔이 뭐라 했죠? 렴이 뭐라 했어요? 바로 띠리엔 저렴하다의 염자예요. 그래서 싼 빵이요. 값비싼이 아니라 값이 싼 빵을 먹었대요. 자, 坐上轮船出发了. 여러분, 轮船 하면 뭐예요? 배입니다. 배를 타고 출발했대요. 그들 둘은요. 住 어디에 머물렀어요? 最差的房间입니다. 가장 싼이요. 그쵸? 가장 못하니까. 가장 안 좋은 방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饿了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吃面包 빵을 먹고요. 渴了 갈증이 나요. 그러면 뭘 마셨대요? 이 배에서 보기에 뭐 하다고요? 가장 싼 음료요. 그럼 이 표현 자체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걸 충분히 그렇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찌잔을 뭐로 바꿨어요? 그냥 짠따올러. 그죠? 모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행 갈 돈을 모았대요. 자, 그들은 뭘 샀다고요? 便宜로 바꿨습니다. 렌지아를요. 그죠? 便宜로 바꿔줬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 만약에 이런 표현을 모르겠다. 분명히 내용을 봐도 돈을 굉장히 절약한 거잖아요. 굉장히 값이 싼 땅을 샀다. 便宜로 바꿔줘도 문제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上船出发了 배를 타고 출발했대요. 그들은 가장 싼 방에 머물렀죠. 그 다음에 배고프면 빵 먹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쵸? 굉장히 싼, 가장 싼을 그냥 很便宜로 바꿔줘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굉장히 절약한 모습이에요. 돈을 굉장히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자, 过了几天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目的地到了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탈리아, 그들 둘은요, 去结账时 언제 여러분 시점 주의해야 돼요. 어느 동작이에요? 结账, 이제는 결제를 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가장 싼 빵을, 그죠? 저렴한 빵을 먹고요. 또 음료는 뭐였어요? 가장 저렴한, 가장 값이 싼 음료를 마셨잖아요.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제 결제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他们只喝了 그저 뭐만 마셨다고 一点饮料입니다. 조금의 음료만 마셨을 뿐이다. 应该没有花很多钱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돈을 많이 썼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껴 썼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반전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전 내용입니다. 유머러스한 내용이에요. 직원은요, 굉장히 놀라면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말해주는 사실이 뭐예요? 不用付钱,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꼭 언급해줘야 될 반전 내용입니다.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자, 왜요? 배에 있는 음식들은 다 뭐다? 免费요. 이 표현 꼭 얘기해주면 됩니다. 반전의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 到目的地后 이렇게 바꿔줘서 표현해서 전혀 문제 안 되겠죠? 자, 그들이 뭐 할 때요? 결제를 할 때 바로 얘기했대요. 이런 표현들을 다 뺀 거예요. 문장을 줄여준 겁니다.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준 거죠. 只喝了点饮料 그저 음료만 조금 마셨을 뿐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맨 마지막 반전 이야기는 반드시 언급해줘야 된다고요. 직원이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다 줄여준 거예요. 마찬가지 간결하게 바꿔줬습니다. 자, 职员이惊讶地说 뭐라 말할 때 不用付钱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꼭 넣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왜요? 이 船上的食物, 이 배 위에서의 음식은요, 다 뭐다? 무료이다. 꼭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그죠? 템플릿의 마무리 들어가야겠죠.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以上是我所听到的关于 그 뒤에 뭐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一对夫妇 넣어주면 됩니다. 一对夫妇的文章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문장은, 그렇죠? 이야기는 끝이 나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두 번째 유형에서도 그쵸,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요. 특히 우리가 이번 지문에서 많이 다뤘던 주요 표현들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갑니다. 좀 구가 길어요, 여러분. 자, 분명히 반전이었잖아요.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 꼭 익혀두시라고요. 뭐 나왔어요? 没想到 생각지 못한 거죠. 그 뒤에 자체가 뜻밖의 일이 나오겠죠. 뜻밖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녀는요, 竟然是 뜻밖에도 뭐였대요? 这家公司的老板, 이 회사의 사장이었대요. 여러분 한번 손내서 읽어보세요. 没想到他竟然是这家公司的老板. 읽었나요? 따라 읽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까요? 자, 偷他项链的人.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바로 그녀의 목걸이를 훔친 사람이요. 여기까지가 조화가 되겠죠. 居然是 여러분, 居然도 마찬가지 무슨 뜻이에요? 뜻밖의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익혀두셔야 돼요. 竟然,居然,没想到 이런 표현들이요. 반전에서 많이 등장하니까요. 居然是他的儿子 뜻밖에도 그녀의 아들이었다. 괜찮을까요?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原来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알고 나서 알고 보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럴 때 바로 原来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原来 알고 보니 타자의心里 그는 마음속에서는요. 早就 이미 일찍이 뭐였다? 已经原谅了妻子 이미 아내를 용서했다.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었나 봐요. 아니면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 사실상은요. 이미 아내를 용서했다. 마찬가지다 반전이요. 이런 표현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좀 유의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잘 드러내야 돼요. 그 부분 뒤에 뭐가 나오니까 반전 내용이 나오니까요. 아, 谁知道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몰랐다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 끌고 오는 거에 마찬가지 반전의 결과를 많이 가져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谁知道 이런 표현을 꼭 익혀두라고요. 자, 생각지 못한 게 뭐예요? 我们竟然 또 똑같이 나오죠. 부사 여러분 竟然 나옵니다. 뜻밖에도 成为了好朋友예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반전의 결과가 되겠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不料예요. 마찬가지 뜻밖에도입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 갖고 와요. 그가 오히려 뭐 했다고요? 把护照 여권을 뭐 했다? 여러분 이 뒤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라고 읽어요? 루어라고 읽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그쵸? 하락하다. 이럴 땐 일반적으로 다 루어라고 읽습니다. 그쵸? 찌앙 루어. 그쵸? 떨어지다 할 때는 여러분 다 뭐라고 읽어요? 루어라고 읽어요. 하지만
빠뜨리다, 누락되다 이런 표현할 때는 여러분 뭘 어디에 뭘 두고 오다, 놓고 오다 이럴 땐 라라고 읽어요. 도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뜻밖에도 그가 여권을 집에 두고 온 거잖아요. 깜빡하고 빼뜨리고 온 거잖아요. 놔두고 온 거잖아요. 빠뜨리고 온 거잖아요. 그럴 땐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렇죠. 라라고 읽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不料他却把护照落在了家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这单生意입니다. 이 사업이요. 뭐 하다고요? 反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反而 어떨 때 쓰는 부사입니까? 그쵸? 역으로, 반대로, 오히려 라는 표현이에요. 相反却 뜻입니다.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작을 했어요. 예상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쓰는 게 바로 反而이거든요. 뭐라고요? 예상한 결과와 상반된 결과요. 마찬가지 뭘 끌고 와요? 반전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让他赚了一大笔钱. 그로 하여금 큰 몫의 돈을, 그죠? 많은 돈을 벌게 했대요. 원래는 그럴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예상한 상황과 반대의 결과가 올 때 바로 反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계속 이어갑니다. 太耽误时间了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다 할 때 바로 뭘 쓸 수 있어요? 耽误라는 그쵸?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요. 重新过上安静的生活.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세요. 重新过上安静的生活. 뭐하다? 다시 그쵸? 지내게 된 거죠. 살게 된 거죠. 무엇을요? 조용한 그쵸? 안정된 이런 삶을요. 살게 된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对着镜子. 자, 거울을 맞이하고요. 试了起来. 여러분 분명히 반전 유머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지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출에 이 표현이 등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원래는 좀 안 입어보려고 뭐 했던 내용이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거울을 보더니 입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내용에서 등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들 그쵸? 더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从头到脚.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仔细的看 돼 있어요. 여러분, 仔细 무슨 뜻이에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쵸? 그 표현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仔细的看, 이 표현 익혀두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자, 现场. 자, 현장이요. 变得 어떻게 바뀌었대요? 鸦雀无声입니다. 여러분, 鸦雀无声이에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鸦雀를 못 들어도 우성만 들었어도 충분히 이야기는 그쵸? 이어갈 수 있어요. 우성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 까마귀도 참새도 소리가 없죠. 소리를 내지 않죠. 쥐죽은 듯 조용하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어요. 사자성어 어떻게 해라? 절대 통으로 얘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내라고요. 이런 새들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만큼 정말 굉장히 조용함, 고요함을 나타낼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현장은 뭐였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자, 그 아래로 가볼게요. 자, 我迷上了. 나는 뭐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对体力要求较高的运动이래요. 뭐에 대한? 체력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이 운동에 미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